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 걸작선,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역의 직원이 월요일 밤에 낯익은 캐드건 웨스트를 보았는데 웨스트는 8시 15분 발 런던 브릿지행 열차를 탔다는 얘기였다. 웨스트는 혼자였고 3등 열차표를 한 장 샀다. 역 직원은 그때 웨스트가 겁에 질린 얼굴에 흥분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 거스름 돈도 받지 못할 정도였다. 시간표를 조사해보니 웨스트가 약혼녀와 7시 반경에 헤어지고 차를 탔다면 그 8시 15분 발의 열차가 처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왓슨,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세. 이번 사건처럼 까다로운 것은 없었던 것 같군. 한 가지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그 뒤에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곤 하니 말일세. 하지만 다소 진행되기는 했지. 울리지에서의 수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캐드건 웨스트에게는 불리했지만 창문 밑에 발자국만은 웨스트에게 유리해. 예를 들어 외국의 스파이가 웨스트를 유혹했다고 가정해보세. 약혼자에게 어렴풋이 암시를 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웨스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어. 그건 틀림없어. 다음으로 웨스트는 약혼녀와 극장에 가는 도중 안개 속에서 그 스파이가 관청 쪽으로 가는 것을 얼핏 보았다고 가정하세. 성급한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을 결정하는 것도 빠를 테지. 역시 자기 임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그 스파이의 뒤를 따라 창문으로 다가가 서류를 훔쳐내는 것을 보고는 스파이를 추적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본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어째서 일부러 원 도면을 훔쳤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 있지. 전문 지식이 없는 스파이라면 원 도면을 훔쳐야만 하니까. 여기까지는 제대로 줄거리가 성립되는 셈이지. 그 다음은 어떤가? 그리고는 막혀버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가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그 도둑을 붙잡고 사람을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되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 서류를 훔쳐낸 것은 그 부장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웨스트의 행동은 납득이 가는데, 아니면 부장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려서 부장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앞질러 가려고 곧장 런던으로 갔을까? 하여간에 어지간히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야. 안개 속에 약혼녀를 팽개쳐두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니 말일세.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실마리는 끊어져 버린 거야. 지금 세어본 2개의 가설과 웨스트가 7장의 서류를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열차 지붕 위에서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연결짓는 것이 아주 곤란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조사해볼 생각이네. 마이크로프트 형이 스파이의 주소 일람표를 보내주면 의심스러운 사람을 골라서 그쪽을 더듬어보세. 런던의 베이커가로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정부의 문서 배달원이 속달로 배달한 것이었다. 홈즈는 대충 읽고 나서 내게 던져주었다. 송사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와 같은 큰 일을 취급할 거물급은 적다.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은 다음에 3사람뿐이다. 웨스트 민스터 지구 그레이트 조지가 13번의 아돌프 마이어, 노팅힐의 캠딘 아파트의 루이라 로티르, 켄싱턴 지구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스타인. 이 오버스타인은 월요일에 시내에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없다는 보고다. 단서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다. 정부는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장 신분이 높은 분으로부터 절박한 의뢰를 받았다. 필요하다면 국가는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건에는 여왕의 말이나 병사를 모조리 내준다 해도 쓸모가 없을 거야.
그리고 런던의 지도를 펼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더니 이윽고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됐다. 이젠 좀 밝아진 것 같아. 왓슨, 결국에는 멋지게 해결되리라고 나는 믿네. 홈즈는 갑자기 쾌활해지면서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오겠네. 그냥 살펴볼 뿐이야. 자네같이 믿을 만한 단짝이 옆에 없으면 중대한 일은 하나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네는 여기에 있어주게. 한두 시간이면 돌아오게 될 걸세. 견딜 수 없이 지루하면 종이와 펜을 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국가의 위기를 구했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게나. 홈즈가 득이에 찬 모습을 보이자 나 역시 유쾌해졌다. 홈즈는 웬만큼 기쁘지 않는 한 언제나 무뚝뚝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나긴 11월 밤을 나는 홈즈가 돌아오기를 마음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홈즈는 9시가 조금 지나서 사람을 통해 짤막한 편지를 보내왔다. 켄싱턴 지구 글로스터로의 골디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네. 곧 와주게. 조립식 지렛대, 칸델라, 끌, 권총을 가지고 올 것. 홈즈. 선량한 시민이 더구나 안개에 쌓인 컴컴한 거리를 그와 같은 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 난처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외투 속에 감추고서 그 장소로 마차를 달렸다. 굉장히 화려한 이탈리아풍의 레스토랑 입구에서 가까운 작은 테이블에 홈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는 했나? 그럼 커피라도 함께하지. 이 식당의 자랑인 여송연을 피워보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 연장은 가지고 왔나? 여기 있네, 외투 속에. 멋지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간단히 설명하겠네. 왓슨, 자네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그 웨스트 청년의 시체는 열차의 지붕 위에 놓여 있었네. 그 청년이 굴러떨어진 것은 지붕에서였지. 차 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신호대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 열차의 지붕은 약간 둥그스름하고 둘레에는 난간이 없어. 그러니까 웨스트는 그곳에 얹혀졌던 모양이야. 어째서 거기에 얹혀졌을까? 그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지하철은 웨스트엔드 어딘가에서 터널로부터 나온다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내가 지하철을 탔을 때 바로 머리 위에 집들에 창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 열차가 그와 같은 창문 밑에서 멈췄다고 가정한다면 지붕에 시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야. 가당치 않은 이야기야. 달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라도 남은 것이 진실이 된다네. 사실 그 외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 게다가 런던을 얼마 전에 떠나버렸다는 국제 스파이의 거물급이 지하철 선로변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걸세. 아, 그랬었군. 그렇다네.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스타인이 내 목표가 된 거야. 나는 글로스터로의 역에서 행동을 시작했어. 아주 도움이 되는 여건이 함께 선로를 걸어준 덕택에 확실한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네. 콜필드 가든의 저택들은 뒷 계단 창문이 선로를 향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선로가 이 부근에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열차가 때때로 그곳에서 몇 분 동안 정차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굉장한데? 홈즈 드디어 알아냈군. 지금까지로 봐서는 전진 상태이긴 하지만 결승점은 아직 멀었어. 그건 그렇고 콜필드 가든의 뒤쪽을 모조리 보고 나서 정면으로 돌아가니 사냥감이 이미 달아나버린 것을 알았지.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2층의 방에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가구가 없었네.
오버스타인은 하인 한 사람을 두고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인도 스파이였던 모양이야. 그러나 오버스타인이 대륙으로 건너간 것은 입수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지. 달아날 생각은 아니었어. 체포당할 염려도 없으며 가택수색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란 바로 가택수색이라네. 정식으로 체포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는가?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야. 가택수색을 하면 어떤 일을 알 수 있는가? 단서가 될 만한 편지가 발견될지도 모르지. 홈즈, 나는 그런 짓은 싫다네. 여보게 왓슨, 자네는 거리에서 감시만 하면 돼. 범죄적인 성향의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사소한 일에 구애받을 때가 아니야. 마이크로프트 형도, 해군성도, 내각도, 여왕폐하까지도 정보를 기다리고 계시네.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자네 말이 옳아. 홈즈,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겠군. 홈즈는 펄쩍 뛰듯이 손을 내밀었다. 왓슨, 자네가 최후의 순간에 망설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홈즈의 눈빛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어려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다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태도로 돌아갔다. 여기서 1km가량 되지만 서두를 건 없으니 걸어가세. 연장은 떨어뜨리지 말게나. 수상쩍은 녀석이라고 붙들리게 되면 귀찮아지니까. 우리는 콜필드 가든에 닿아 목표로 한 집에 당도했다. 주위에는 아직도 안개가 자욱해서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었다. 홈즈는 칸델라에 불을 붙이고 육중한 현관을 비춰보았다. 이건 만만치 않은데? 열쇠를 채운 데다가 빗장까지 끼워놓았군. 지하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겠어. 이윽고 두 사람은 지하의 뒷문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자 위쪽 안개 속에서 순찰 경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홈즈는 뒷문을 부수는 작업을 시작했다. 몸을 구부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이윽고 끼익 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우리는 뒷문을 닫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갔다. 홈즈는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은 계단을 앞장서서 올라갔다. 칸델라의 부채 모양을 한 노란 빛이 낮은 창문을 비추었다. 겨우 찾았어. 왓슨, 이것이 모양이야. 홈즈가 창문을 열자 칙칙폭폭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가 되어 어둠 속으로 열차가 지나갔다. 홈즈는 창틀을 비춰보았다. 거기에는 기관차에 검댕이 쌓여 있었는데 그 검은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여기에 시체를 두었을 걸세. 이게 뭐지? 틀림없는 핏자국인데? 홈즈는 창틀에 묻어있는 얼룩을 가리켰다. 계단의 돌에도 묻어있어. 이제 증거는 갖춰졌네. 열차가 멈출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보세.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다. 다음 열차가 앞서간 열차처럼 땅을 울리며 터널에서 나왔다. 그리고 터널을 나오자 속력을 줄이고 삐걱 소리를 내며 창문 바로 밑에서 멈췄다. 창문에서 차의 지붕까지는 1m 50c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홈즈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걸작이야. 이토록 훌륭한 성적을 올린 적은 없었네. 그렇지도 않아. 시체가 지붕 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다른 일은 모두 당연히 알게 된 것이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니라면 이 사건은 지금의 시점에선 사실 시시한 일에 불과해. 그러나 앞으로도 곤란한 일은 있을 걸세. 하지만 이 집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될 거야. 우리는 부엌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방 하나는 식당인데 별로 흥미를 끌만한 것은 없었다. 또 하나는 침실인데 이건 역시 별다른 것이 없었다.
나머지 방에 다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홈즈는 세밀한 수사에 들어갔다. 책이나 서류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서재로 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홈즈는 재빨리 차례차례 서랍이나 찬장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뒤엎어 놓고 뒤져보았으나 그의 침울한 표정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으나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활한 녀석 같으니라고 흔적을 모조리 감춰버렸군. 죄상을 나타낼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위험한 편지는 찢어버렸거나 가지고 간 거야. 이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세. 그것은 책상에 놓여있는 양철로 만든 작은 금고였다. 홈즈는 그것을 끌로 비틀어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돌돌 말아둔 몇 개의 종이였다. 숫자나 계산이 가득 쓰여 있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수압이라든가 2.5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잠수함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홈즈는 몹시 안달하며 그것을 던져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봉투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것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더니 홈즈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건 뭘까? 왓슨, 신문 광고를 이용한 연속통신이야. 인쇄와 종이로 모아 데일리 텔리그래프지의 개인 광고란일세. 신문 위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야. 날짜는 없지만 통신문의 순서는 알 수 있지. 아마 이것이 맨 처음일 거야.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